안녕하십니까. 텍스그램 세무얘기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세무의 모든 것 2편 2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로 창업하지 않고 사업 양수도로 음식점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입니다. 양도자가 기존에 본인이 점포에 해놓은 모든 시설물이며 인테리어며 한꺼번에 양수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이럴 경우 난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거의 모든 사업자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현금으로 돈을 받고 사업체를 넘기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양도 양수를 진행해 보았지만 대다수 실정은 이렇죠.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설 권리금, 두 번째, 영업 권리금. 첫 번째, 시설 권리금입니다. 시설 권리금은 말 그대로 내가 투입한 시설 및 인테리어 등을 장부가액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장부가액 이상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으로 넘겨야 하겠죠.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이상 대다수 음식점을 하셨던 사장님들은 시설 자산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양도 시점에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기란 애매하죠. 이러한 시설 자산이며 인테리어 자산은 감정평가를 받기도 매우 곤란합니다. 만일 장부를 작성해서 양도 시점에 장부가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도자가 전에 구입했던 증빙 등을 토대로 세무 전문가가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적정한 현재 값어치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비슷한 제품의 현재 중고 플랫폼이나 중고 시세를 확인하여 시가를 적정하게 산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설 권리금의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했을 때는 장부가액, 장부가 없을 경우에는 역산한 장부가액 또는 중고 시세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영업 권리금입니다. 영업 권리금은 실체가 없습니다. 즉, 내가 이 음식점을 하면서 발생한 무형의 영업 재산인 것이죠. 세법에서는 이러한 영업권인 무형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22%라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이 너무 커지죠. 따라서 영업권의 가치를 위한 유무형의 노력을 인정해서 의제 필요경비라는 개념을 도입해 양도 금액의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권리금이 2천만 원이라면 의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8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고 여기에 22%를 곱하면 176만 원이 기타 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산하기 편하게 8.8%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2천만 원에 8.8%를 곱하면 바로 176만 원이 나오죠. 실제 사례입니다. 만일 이대박 씨가 이쪽박 씨에게 권리금을 3천만 원을 받고 음식점을 양수한다고 가정해보죠. 물론 양자 간 합의하에 서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3천만 원만 주고받고 끝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세법을 다루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극단적으로 영업 권리금 없이 시설 권리금만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영업 권리금에 대한 기타 소득세는 없으므로 3천만 원 전부를 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업 권리금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 금액은 원천 징수한 뒤에 그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 징수한 뒤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시설 및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로 보지 않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의 양도가 아님에도 사업의 양도로 판단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자, 양수인 모두 다음에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 양수인의 대리 납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양수도를 하는 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사업 양수인의 대리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사업 양수인의 대리 납부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서로 쓸데없는 분쟁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3천만 원이면 사업 양수인은 폐업 전에 3,3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수자는 3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원천 징수 후에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문자로 납부 국고 계좌를 알려주고 여기로 입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시설 자산 등을 인수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으로 해당 300만 원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도 지휘승계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 인수받은 권리금은 적법하게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면 그만큼 나의 소득세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만일 양도인과 협의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추후에 세무조사에서 걸릴 수도 있다는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납세자이신 사장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업의 양수도 초기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해서 세금은 최대한 줄이면서 세금 신고도 하여 깔끔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부 2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제 3편에서는 사업자 등록 시 일반 과세자가 나을지 간이 과세자가 나을지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